안녕하세요, 의사임당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라미네이트, 그 중에서도 무삭제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영상을 찍어볼 텐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라미네이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라미네이트를 원하시고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라미네이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도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은 왜 이게 또 많이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은 다뤄볼까 합니다. 왜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많았을까요? 라미네이트 자체가 안 좋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무분별한 라미네이트 때문에 인식이 좀 많이 안 좋아졌던 게 사실이죠. 그 무분별하다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교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아를 교정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 환자가 교정으로 할지 라미네이트 할지 두 가지 치료의 장단점을 알고 선택을 해서 라미네이트를 했다면 그건 괜찮겠지만은 교정이라는 옵션의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바로 라미네이트가 들어가게 된 경우, 이런 게 옛날에는 급속 교정이라고 해서도 많이 유행했었어요. 급속 교정이라면 굉장히 빨리 치아가 이동할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치아를 깎았던 거죠. 아, 치아를 깎고 그 라미네이트를 했던 걸 이제 급속 교정이라고. 그렇죠. 예전에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치아 삭제를 하는 라미네이트는 그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건가요, 그렇게? 꼭 안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입니다. 라미네이트랑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무삭제라는 게 제일 큰 차이죠. 말 그대로 라미네이트는 일정량의 치아를 삭제를 하고 본을 떠서 이제 만들어 오는 건데, 무삭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치아 삭제를 하나도 안 하고 치료를 진행하는 거예요. 일단은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은 환자의 니즈가 제일 큰 거예요. 치아는 예쁘게 하고 싶은데 치아 삭제는 하기 싫다. 이게 어떻게 보면 치료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고, 또 치과의 기술력이 점점 좋아지는 거죠. 라미네이트는 기본적으로 세라믹 재료인데요. 이 세라믹이 너무 얇으면은 옛날에 쉽게 잘 깨졌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두께가 얇아져도 깨지지 않는 재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또 재료 자체의 강도도 중요한 거지만은 치아와 이 재료를 잘 붙이는 게 이 강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붙이는 기술이 또 좋아지면서 붙였을 때 강도 자체도 높아진 거예요. 라미네이트, 무삭제 라미네이트의 각각의 장단점은 사실 있을까요? 당연히 무삭제가 훨씬 좋은 거죠. 저는 치아는 최대한 삭제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을 때만 치아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치료에 있어서 삭제를 안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하는 게 맞죠. 이건 장단점이라고 그냥 그게 무조건 맞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삭제를 하면은 이제 더 예뻐질 수 있는데 삭제를 안 하고 하면은 조금 덜 예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장단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두께면에서 삭제를 한 것보다는 좀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치아 두께가.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약간 돌출입처럼 보일 수도 있나요? 학술적으로 따지면 그런 건데 실제 임상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게 다 디자인을 하죠. 그 기본적으로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얇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겉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연예인 중에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해서 잘 된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제가 좀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왜냐면 이게 삭제인지 무삭제인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떼보기 전에는. 라미네이트를 한 연예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좋은 연예인 잘 된 연예인. 근데 이것도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은 라미네이트에서 잘 된 연예인은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제가 직접 한 연예인이 아니고서야 이게 잘 됐다면은 이게 라미네이트인지 아닌지 몰라야지 맞거든요. 근데 연예인이 라미네이트를 했는데 티가 난다. 저희는 방송 보면은 바로 알거든요. 네. 그 티가 난다는 거는 티가 안 예쁘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게 예쁘다 안 예쁘다의 기준이 조금 주관적일 수 있지만 제 기준에서 예쁘다는 거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예쁜 거거든요. 티가 안 나지만 미적으로 그쵸. 완벽한 거. 네. 이 치아가 아무리 예뻐봤자 어차피 치아잖아요. 이 여기다 무슨 다이아를 바를 것도 아니고 치아에다가. 지금 이분 보시면은 치아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던 분인데 예전에 때우는 레진 치료로 치아 사이를 메운 상태예요. 이렇게 치아가 사이가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혀 내미는 습관이 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혀 내미는 습관에 의해서 한번 떼었는데 이게 또다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럴 때 기본적으로 교정 치료를 먼저 권해드립니다. 이 떼운 재료를 다 없애고 교정을 해서 이걸 해결하는 게 우선인데,
이분은 당연히 교정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가장 좋은 치료 옵션이고, 원래 본인의 치아만 다 남겨놓고 이 상태에서는 치아 삭제를 하나도 하지 않고 이제 재료를 본을 떠서 만들어 와서 붙이는 거예요. 붙이고 나면은 이제 붙이기 전에 이게 이런 식으로 붙일 거다 예시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붙이고 나서의 모습은 감쪽 같죠. 앞니 4개를 이렇게 치료를 한 건데, 사실 벌어진 치아에서의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라미네이트 하는 치아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치아 사이즈가 커지는 양을 여러 치아들이 나눠서 할수록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앞니 라미네이트는 6개를 많이 하는데, 저는 송곳니는 잘 포함시키지 않고 보통 4개에서 많이 끝냅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4개를 해서 충분히 심미적으로 결과가 나왔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송곳니도 라미네이트를 하나요? 그럼요. 고기를 가장 많이 뜯는 부위인데 그게 그 정도의 강도를 버틸 수 있나요? 그럼요. 그것도 물론 치료에 노하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라미네이트에 힘이 많이 받아지면 당연히 그 라미네이트 재료가 깨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가 있다면은 송곳니에서도 라미네이트를 많이 합니다. 그 뒤쪽에 있는 작은 어금니에까지도 라미네이트를 하는 경우도 외국에서는 많이 있어요. 혀내미는 습관으로 치아가 그게 많이 벌어지나요? 그 습관? 많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많이 벌어집니다. 왜냐면은 이게 교정의 원리랑 똑같아요. 이게 치아가 움직이는 게 한 번에 강한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약한 힘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 그때 치아가 이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입안에 있는 혀는 계속 움직이고 지속적으로 가서 앞니에 닿아 있으면은 치아가 앞으로 뻗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라미네이트, 그 중에서도 무삭제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